자, 오랜만에 수업이죠. 네. 빨리 마치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하는 거 간단한 것도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GK 스나크 뭐 영지시 이런 걸 사용해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풀었었고, 오늘부터 해서 한 세 번 정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성능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볼 케이스 스케일링 1에서는 그런 뭐 GK 스나크 이런 걸 쓰지 않고 그 전에 어떻게 성능을 올렸는지 하는 걸로 이제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알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트랜잭션 스루풋이 굉장히 낮죠. 10분의 하나의 정도 블럭이고 블럭에 들어가는 트랜잭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당으로 따지면 한 3, 4, 한 4TPS 정도 되고, 뭐 이더리움도 비슷해요. 네. 그리고 블럭의 사이즈를 보면 대충 한 1메가 정도. 그러니까 블럭 사이즈를 크게 하면 사실은 2배로 늘 수 있게, 블럭 사이즈를 만약 2배로 한다 그러면 TPS를 2배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블럭 사이즈를 10배로 한다 그럼 TPS를 10배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일단 블럭 사이즈가 크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트랜잭션이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다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그 체크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 걸리는 게 또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블럭 사이즈가 커지면 그러면 네트워크를 주고받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뭐 비트코인은 사실 그렇게 별로 없지만 다른 그 뭐 비잔틴 알고리즘 같은 걸 돌리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때 딜레이가 더 커져요. 그래서 블럭 사이즈를 함부로 커지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블럭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고 그럼 검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보통 못 늘리고 있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한 20TPS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많아봤자 한 초당 40 정도 이 정도 된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런 블록체인이라 상용에 쓰고 있는 시스템들 보면 뭐 비자 카드 같은 경우 보면 초당 한 2000TPS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보면 엄청 많이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이 되면 65,000TPS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65,000까지 아니어도 한 2000TPS 정도는 돼야지 카드를 대신해서 블록체인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스피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용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기 좀 힘든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스루풋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스케일링 문제의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초단 트랜잭션 수는 블럭에 담기는 트랜잭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블럭을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걸 못 크게 할까? 자, 말했듯이 블럭의 크기가 커지면 네트워크 딜레이도 길어지고, 왜냐하면 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담기는 것들을 다 체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뭐 합의가 느려지면 뭐 레이턴시가 커지면 뭐 또 다른 이슈가 있겠죠. 사실 레이턴시가 커지면 어떤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는 그런 블록체인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클레이튼, 카카오에서 나온 거,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 생성 시간 1초로 잡아놔서 그 1초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페일이 나게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블럭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트랜잭션을 늘렸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 블록체인에 담기는 트랜잭션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모든 트랜잭션을 다 블록체인에 늘려가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말고 바깥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블록체인에 넣자 하는 거죠. 언제 필요하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만. 그 평소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쓰다가 분쟁이 생겼을 때만, 그럴 때 블록체인을 그 분쟁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분쟁 해결하는 용도로만 블록체인을 쓰고 평소에는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고 바깥에 저장하겠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으면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없으니까 성능을 확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만약 뭐가 문제 생기면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블록체인의 시큐리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개념으로 넣은 게 첫 번째가 이제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도 비슷해요. 페이먼트 채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밥과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 둘이 돈을 주고 받겠죠. 예를 들어 상점에 내가 뭐 커피를 사 먹다. 뭐 이런 걸 하죠. 그러면 매번 살 때마다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블록체인에 넣는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뭐 밥한테서 커피를 사 먹었어요. 0.01 비트코인을 줘서. 원래는 블록체인에 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또 0.01,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다 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둘 사이에 채널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프라이빗한 채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말고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결과만 넣자. 0.03 비트코인을 넣자 하는 게 페이먼트 채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A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1비트코인을 페이먼트 채널에다가 그냥 넣었다 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커피숍 가는데 매번 돈을 내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돈을 미리 디파짓 해놓은 거야. 뭐 10만 원은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사 먹으면 되죠. 그러다가 한 달 지났는데 만약 10만 원 안 썼다? 그럼 다시 돌려받으면 되겠죠. 나머지 돈은 차익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트랜잭션 1에서는 앨리스가 0.01 비트코인을 밥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 트랜잭션을 밥이 가지는 거예요. 밥이 가진다는 얘기는 밥이 앨리스가 밥한테 0.01 비트코인을 줬다는 그런 트랜잭션 서명까지 했겠죠. 그걸 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블록체인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블록체인에 넣지 않고 그냥 밥이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앨리스 또 사 먹어요. 그러면 누적한 0.02 비트코인 그거를 밥한테 그걸 서명해서 주고 밥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직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0.03. 자, 지금 보면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UTX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UTX는 한 번 쓰면 못 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UTX에서는 같은 UTX인데 여기서 0.01을 밥한테 주는 걸로 돼 있었고 똑같은 UTX인데 이번에는 밥이 밥한테 0.02를 주는 걸로 돼 있었고 다음 거는 똑같은 UTX인데 여기서 0.03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이 세 개의 트랜잭션을 모두 다 블록체인에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UTX는 쓴 거니까 두 번째 거는 밸리드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 지금 세 개의 트랜잭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밥이 블록체인에 넣을 수 있어요. 밥은 뭘 넣어야 될까요?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걸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것만 넣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를 사 먹었지만 실제로는 세 번 다 저장하지 않고 마지막 총 결산,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결산만 밥이 블록체인에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트랜잭션 넣으면 밥이 세 개를 받았다가 물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 나로 오면 만약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트랜잭션인데 0.999 앨리스한테 0.01이 간다. 그러면 밥은 커피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밥은 저 트랜잭션을 보고 그걸 보고 돈이 지불했다 생각하고 서비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매번 계속 자기한테 들어온 데 늘어난 만큼이 자기가 제공할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밥이 마지막에 이 트랜잭션 3만 가끔씩 블록체인에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모았다가 한꺼번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 트랜잭션 훨씬 줄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앨리스가 밥한테만 이 UTXOA를 쓰면 되는데 앨리스가 밥한테만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저런 페이먼트 채널을 밥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한테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클라이브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썼다고 치면 그러면 밥은 나중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블록체인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UTXO가 앨리스가 먼저 써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써버리면 서비스는 제공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앨리스가 이 UTXO-A 돈 들어있는 거를 더블 스펜딩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해는 되죠?
저 A가 들어있는 게 1비트코인 들어있는 UTXO가 있는데 이걸 밥한테 주고 밥만 써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뭐랑 똑같아요? 외상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수표를 적어서 커피숍에 내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수표 잔금과 뭐 이런 걸 이제 받아 환전회가 가져가는 건데 이 수표가 두 번 써 있는 부도 수표다. 그런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제일 좋은 점은 현금을 디파짓 해놓고 차악하다가 남은 끝에 마지막에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예 이 1비트코인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계좌냐면 A와 B가 같이 관리하는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좌에서 돈을 빼려면 A랑 B가 둘 다 서명을 해야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A가 트랜잭션을 보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을 빼나가는 서명을 이렇게 쭉 만들고 이 마지막 트랜잭션 만들면 밥이 여기다 서명을 붙여가지고 블록체인에 넣으면 그럼 밥은 0.04를 가지고 0.97은 앨리스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밥이 이것까지 다 받은 다음에 이걸 블록체인으로 넣어야 되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좌에 1비트코인 그냥 묶여버리죠. 그렇죠? 밥도 못 쓰고 앨리스도 못 써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계좌에 저 계좌에 있는 돈을 빼려면 앨리스와 밥에 둘 다 같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앨리스만 서명했고 밥이 절대 서명 안 해주면 앨리스 돈이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어쨌든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밥이 서명 안 해도. 자, 밥이 서명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뭐 상점에다가 맡겨놓고 뭐 장부에 적어놓고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끝나면은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맡긴 돈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만들면 되겠죠. 즉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값이 밥이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안 적으면 다시 앨리스에 돌아가게. 그래서 밥이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퍼블리시 안 하면 다시 앨리스한테 돌아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refund transaction signed before funding account AB.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트랜잭션이 안 나왔다. 시간 지나기 전에 여기 있는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뭔가 트랜잭션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붙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타임락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타임락 트랜잭션을 붙이면 그 트랜잭션 시간을 보고 이 트랜잭션에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밸리드 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러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게 하면 그러면 밥이 퍼블리시 안 해도 돈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타임락. 그럼 물론 이거는 비트코인에서는 지원 못할 거예요.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더리움 같은 데서는 문제 없이 되겠죠.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앨리스가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밥이 트랜잭션 막 주다가 밥이 사인을 해가지고 돈을 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임락이 걸려서 앨리스가 시간이 얼마 일정 지난 다음에는 자기가 돈을 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밥에서 트랜잭션 만들어질 수도 있고 타임락으로 앨리스가 자기 다른 계좌로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은 당연히 앨리스랑 밥 둘 다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서명은 당연히 앨리스가 시크릿하게 계속 트랜잭션 주고 마지막 거는 밥이 마지막 거에 대해서만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멀티시그를 해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넣으면 그럼 오케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 트랜잭션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럼 타임락 시간이 지나면 뭐 앨리스가 돈을 뺄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른 어카운트에 들어가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게 스마트 컨트랙트로 그냥 짜면 돼요. 그래서 조건으로 지금 트랜잭션이 있고 지금 새로운 트랜잭션을 하는데 이 사이 시간이 얼마 이상이고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이건 밸리드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게 끝이죠. 뭐 앨리스가 뭐 이건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짠 코드, 솔리드 코드를 이렇게 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클레임 타임아웃 트랜잭션이 있어서 어떤 트랜잭션 시간이 지금 만들었는데 그 시간이 원래 세팅되었던 expiration date 요거 있죠. expiration 지금 시간과 뭐 얼마 시간 기간 그 시간보다 더 커졌다. 그러면은 뭐 이거 자체가 그냥 없어지면서 돈은 원래 샌더한테로 돌아가게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거고 만약에 앨리스 밥이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있죠. 상점하고 개인이 아니라 뭐 개인과 개인이다. 그럼 돈을 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 디렉셔널한 그런 페이먼트 채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사실은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별로 그럴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바이 디렉셔널 페이먼트 채널을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유닛 채널이랑 밥이 앨리스 보내는 채널 두 개를 따로 만들면 되겠죠. 따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별로 이피션트 하진 않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냥 쉐어드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죠. 둘 다 공유하는 어카운트. 그래서 앨리스가 0.5 집어넣고 밥이 0.5를 집어넣고 둘 다 같이 서명을 해야만 트랜잭션 유용해지도록 해놓고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이 앨리스한테 보내는 거다. 그럼 앨리스 돈이 늘어나겠죠. 밥은 줄고 이렇게 해서 둘 다 서명을 하면 그럼 이거 맞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밥이 만들어 주겠죠. 자기가 돈 보낸 사람 보통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앨리스 갖고 있습니다를 보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밥한테 내 0.3을 주겠다. 그럼 또 이런 트랜잭션 만들겠죠. 0.3, 0.7. 그래서 앨리스가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난스가 있습니다. 1, 2, 3, 4. 왜냐하면 이더리움에서는 UTXO가 아니죠. 뭐 하나 쓴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어카운트에서 업데이트되는 거라서 만약에 난스가 없으면 이게 2번 하고 나서 1번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값으로 그냥 세팅할 수 있도록 난스 값을 숫자를 인덱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얘보다는 이쪽이 더 뒤에 놓은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앨리스가 밥한테 0.3을 줄 때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줘요.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끝내야 된다. 이제 요거를 이제 트랜잭션을 뭐 블록체인에 집어넣어서 이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밥이 서명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블록체인에 쓰면 되죠. 이 값을. 왜냐하면 앨리스 서명은 들어있을 거고 밥의 서명까지 만들어서 쓰면 되고 만약에 이때 앨리스가 난스 1에 대한 트랜잭션 갖고 있죠. 1.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서명을 붙여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밸리드한 트랜잭션이긴 한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난스에 비해서는 더 작은 값이죠. 그래서 난스가 더 작아지면 옛날 거니까 그거는 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난스가 더 큰 값으로 되는 경우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밥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를 자기가 블록체인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앨리스가 사실은 난스 3로 밥한테 받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하면 안 되겠죠. 앨리스가 뭔가 내가 있는데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챌린지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밥이 선언을 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더 두고 이 시간 둔 텀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더 새로운 트랜잭션이 있어라고 더 추가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챌린지 피리어드가 끝났는데도 계속 트랜잭션이 없었다. 그러면 원래 없던 거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스 값이 더 큰 트랜지션이 있으면 밥과 앨리스가 서명한 그럼 그걸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 더 이상 그런 게 없으면 킬링 피리어드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못 고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돈이 저렇게 되면서 끝이 나죠. 인스턴트하게 클로징하면 문제가 밥이 더 새로운 걸 갖고 있는데도 자기는 돈을 못 갚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될 거겠죠. 스테이트 채널도 비슷해요. 페이먼트 채널,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페이먼트 채널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와 밥 사이의 게임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테이트, 그러니까 자기 어카운트 스테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해서 뭐 결과적인 것만 집어넣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또는 페이먼트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바깥에 있고 최종 결과만 블록체인에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는 둘 사이 어떤 스테이트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또 스테이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돈이면 그냥 어카운트고 돈이 아니라 일반적인 걸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스테이트 채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둘이서 체스를 둔다. 그러면 뭐 체스 결과만 넣으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체스 중간한 걸 계속 주고 하는 거죠. 만약 UTX를 가지고 이제 페이먼트 채널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스테이트가 없어서 난스를 저장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스테이트 채널을 하기에 좀 적당치 않고 뭐 그렇다는 거고. 이 UTX 페이먼트 채널을 가지고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타임락, 해시락 타임락 퍼즐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있나요? 이게 꼭 페이먼트 채널이 아니라 어떤 쪽에서 많이 쓰냐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블록체인에 돈이 있어요. 근데 다른 블록체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비트코인이고 여기 이더리움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있는 돈을 이더리움 옮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간에 있는 돈을 딴 데로 옮기는 거죠. 브릿지를 하고 싶어요. 또는 뭐 이더리움에 있는 돈 뭐 3이더를 이쪽 코스모스 체인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면 봅시다. 두 가지를 쓸 텐데 하나는 타임락. 타임락이 뭐냐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시 돌려주는 거 있었죠. 앞에서. 그런 타임락을 쓸 거고 그다음에 해시라가 뭐냐면 뭔가 이 트랜지션이 유용하려면 어떤 해시의 프리이미지 뭐 hx는 y라면 x값 그 값을 보여줘야만 이 트랜지션이 유용하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해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락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거고 해시락은 해시의 프리이미지에 대한 값을 주면 풀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쪽에 블록체인에 있는 걸 저쪽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봅시다. 페이먼트 채널에서. 자, UTX고 앨리스랑 밥이 있는데 앨리스와 밥이 지금 뭐라는 거냐면 랜덤을 뽑아요. 각각 X, Y를. 뽑은 다음에 해시를 계산을 해요. 해시를 계산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시 값을 서로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앨리스는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뭘 만드는 거냐면 아웃풋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어드레스 C로부터 만들어진 트랜잭션 1은 뭐냐면 7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A한테 주는 거. 두 번째 거는 3을 B한테 주고 그 다음에 타임락을 7데이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B한테 3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Y라고 하는 값을
뭔가 누가 만들어낸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A한테 3이 가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든 거예요. 즉 원래 10이라고 있었겠죠. 10이라고 하는 UTX로부터 7을 A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7을 A로 보내고 나서 남은 3을 B한테 보낼 수도 있고 A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는 밥은 이렇게 만들어요. 뭘 넣냐면 밥도 우리가 뭐 UTXO에 뭐가 있냐면 10이라고 있는 비트코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3을 하고 7이라고 하는 건 A로 보내고 7이라는 걸 B로 보내는데, 만약에 해시의 프리미지를 안다면 B한테 7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A한테 7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두 개를 서로 보내줘요. 각각한테. 그 다음에 음, 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요 트렌즈 2를 한번 봅시다. 2에 대해서 만약에 요게 앨리스가 요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서 만든다고 쳐봐요. 동의를 한다고 치면, 그런데 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밥이 3을 가지고 그다음에 A가 7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앨리스가 준 거에 대해서 만약에 밥이 동의를 한다면 A가 7을 가지고 밥이 3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previous C 펑션 값을 사용을 안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봅시다. 다른 거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 이제 앨리스가 랜덤을 하나 뽑았다고 쳐요. 그리고 저거에 대한 해치 값을 주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트랜잭션인데 이번에는 A가 6을 가지고 B가 4를 가지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6은 A한테 주고 4를 B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Y 값이 만약에 앨리스가 Y 값을 안다고 치면 그러면 요 4를 자기가 가지는 거고. 여기서 좀 봐봅시다. 트랜지션 4는 밥이 4가 되고 A가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밥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프리미지를 안다고 치면 밥이 6을 가지는 거고, 다 가지는 거고, 이로 저걸 주고받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앨리스가 X란 값, 원래 X 값 프리미지를 줬다고 치면 밥한테,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자, 여기 보면 앨리스는 트랜지션 2랑 4를 가지고 있을 거고 밥은 트랜지션 1이랑 tx 트랜지션 3이랑 그다음에 앨리스가 준 스몰 x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죠. 아직 블록체인에 쓴 건 아니고 아까 주고받는 걸 보면 1, 3, 1, 2, 3, 4였기 때문에 그 다음 주고받았기 때문에 홀수는 밥이 가지고 있고 짝수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2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 트랜지션 4는 이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밥은 이런 내용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 음, 네,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음, 넘어가고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UTX 페이먼트 채널 업데이트를 여기서 또 저 값을 주고 y 프라임을 그다음에 5 만들고 6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앨리스가 8 비트코인, 밥이 2 비트코인을 가지는 거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트랜잭션을 또 만들었어요. 8, 2, 2, 8. 사실 이게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밥이 y 값을 줬어요. 그래서 2, 6 y 값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그림은 뭐 설명이 좀 적당치가 않는데 일단 브릿지에서 되는 걸 살펴보면 브릿지가 아마 이게 또 멀티합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멀티합으로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얘랑 얘가 하나의 블록체인이고 얘가 하나의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두 개 블록체인이 따로 있고 여기서 돈이 아니 이거는 사실 더 간단한 거라서 뭐 앨리스 밥 뭐 신디가 있다고 치고 앨리스가 신디한테 돈을 전달하는데 밥을 걸쳐서 가는 건데 얘가 중간에서 돈을 못 떼먹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준 돈이 일로 전달이 되고 이 돈이 다시 여기로 전달이 돼야만 그래야만 얘가 자기의 돈을 찾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로 커미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디가 랜덤 하나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주고 앨리스가 밥한테 1.01을 주고 그 다음에 요 해시 락을 걸고 타임 락도 걸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1.01이 밥한테 가는 요 트랜잭션은 스몰 r을 보여줘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밸리드해지는 거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요 1.01 비트코인 B 가는 게 다시 그냥 앨리스한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1 페이먼트 투 B는 조건이 걸려 있어요. 해시의 프리미지를 알거나 알아서 리퀘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원래 보낸 사람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자, 밥은 뭐라냐면 자기가 또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1 비트코인을 C한테 보내는 건데 해시락을 걸어요. R 또는 타임을 걸어요. 이렇게 해서 신디한테 줬어요. 그러면 자, 신디가 클레임 1 비트코인을 받으려면 요거 트랜잭션이 유의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스몰 r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스몰 r을 보여줘야지 얘가 유용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스몰 r을 보여주고 유용해지면 요 r을 가지고 밥이 요게 유용하다라고 또 클레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유용해지면 밥은 중간에서 커미션으로 0.01을 받는 거고 앨리스는 돈을 신디한테 1을 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밥이 신디한테 돈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디가 요 R을 릴리즈하지 않겠죠. 보여주질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이 앨리스가 밤한테 보낸 돈이 뭔가 드러나지 않겠죠. 얘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뭐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두 개의 블록체인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얘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생각하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어떤 어카운트로 돈을 보내는데 이런 조건을 걸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타임락 퍼즐, 해시 타임락 퍼즐을 걸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돈을 보냈어요. 1.01만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 사람의 돈을 뭐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면 얘가 돈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블록체인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블록체인 하나 있어요.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데 여기 이게 이제 밥이 관리하는 사람이 중간에 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되고 여기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일로 보내는데 랜덤 R 해시락을 걸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신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신디가 여기서 돈을 찾는 트랜잭션을 만들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밥이 뭐기다 뭘 또 적어놓으면 이 해시 그러니까 대문자 R에 대한 프리미지를 주면은 밸리드한 그런 트랜잭션을 여기다가 만들어 넣어놓고 그러면 신디가 요 돈을 자기가 어떻게 옮기려면 R을 릴리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R을 릴리즈 하면 법은 이걸 보고 다시 여기다가 트랜잭션을 집어넣어요. R. 그래서 요 돈이 여기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중간 관리자가 있는 거고 이 중간 관리자가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빠져 나가게 하는 트랜잭션을 만들고 이걸 보고 뭐 사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앨리스. 둘 다 앨리스 입장에서는 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돈을 들어오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지면 그걸 밸리드하다는 걸 맞추기 위해서 스모라를 릴리즈 해가지고 돈을 쪽으로 확정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스모라를 얘가 알기 때문에 다시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돈을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를 사실 많이 써요. 이건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해시락 타임 퍼즐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 신문 같은 거 블록체인 신문 같은 데 보면 블록체인 간에 뭐 브릿지 하는데 해시락 타임 퍼즐을 썼다 하는 게 그냥 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밥이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에 돈을 계속 안 받는다. 트랜잭션을 안 받는다. 그러면 타임이 걸리겠죠. 타임이 걸리면 그럼 얘가 앨리스가 이 돈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전달이 안 됐다고 보는 거. 이런 형태로 사실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해시락 타임 퍼즐. 자, 여기 오케이? 문제 없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뭐 이런 해시락 타임 퍼즐 같은 거는 뭐 많이 쓰이고 아마 라이트닝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또 다른 네트워크인데 초창기에 나왔던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이었고 이거에서 이런 걸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보면 중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저런 트랜잭션 들어왔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있으면 또 이쪽으로 넘겨주고 막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뭐 와치타워 이런 것처럼 트랜잭션에 이런 트랜잭션이 생겼는지 만약 저거를 감시해서 전달 안 해주면 그러면 다시 타임 아웃이 걸려서 돌아갈 테니까 서비스가 안 되니까 이런 걸 이제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이게 일단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나요? 대충 이해는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롤업을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는 이제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로 해서 쭉 계산한 마지막 결과만 집어넣는 걸로 했는데 이제 롤업은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페이먼트 채널이나 스테이트 채널의 문제점은 중간에 있는 것들, 중간에 돈이 락이 걸려 있죠. 그렇죠? 어디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필요할 때 써야 된다. 그럼 좀 그렇죠? 돈이 묶여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밥이 이제 뭐 이렇게 막 돈을 받았는데 영수처럼 막 받았는데 그걸 날려버리면 돈을 다 날리는 것가 되는 거죠. 장부가 날라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페이먼트 채널, 스테이트 채널 써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뭐 결과만 집어넣는 걸로 해서 이제 빠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트랜잭션 피는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로컬하게만 저장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 둘 다 온라인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밥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금 쓴 게 뭐 온라인이 아니면 와치타워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 계속 관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은 자기가 보고 요것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묶이는 문제가 있어요. 페이먼트 채널 같은 경우에 뭐 밥이 앨리스가 1비트코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써야 되고 끝나면 다시 돌려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1비트코인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피어 투 피어 페이먼트만 된다. 지금 여러 명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절로 가고 이쪽은 절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채널이기 때문에 앨리스 밥 이렇게는 상관없는데 앨리스가 뭐 불특정 다수화한다든지 앨리스 밥 신디 3명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 좀 어렵고 그다음에 돈 자체는 뭐 돈을 어떤 그 공유 계좌에 넣는 거 그다음에 그걸 끝내서 끝내는 거 두 가지 정도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복잡한 거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엔 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돈을 주고 받는 거 정도는 조금 할 수 있는데 좀 복잡해지면 어려운 면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를 보면 컨센서스 레이어, 컴퓨터 레이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레이어랑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크하는 부분 다 컴퓨터 레이어, 버추얼 머신으로 돌리는 거랑 다 같은 걸로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 오더링과 베리피케이션인데 오더링은 뭐냐면 트랜잭션 막 들어오면 그걸 블럭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순서대로 될 거다. 그렇죠? 그게 오더링이고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게 트랜잭션 다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베리피케이션이야. 그래서 블럭이 맞는지 블럭을 만드는 게 오더링이고 블럭이 맞는지 체크하는 게 베리피케이션이고 그래서 요 베리피케이션이 지금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블럭에 넣는 거 그냥 받아서 그냥 순서만 적어놓은 거니까 집어넣으면 되는데 각각의 트랜잭션을 다 수행을 해봐야지 우리가 맞는지 알 수가 있죠. 스테이트도 업데이트하고. 근데 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저거를 블록체인에서 말고 바깥에서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페이먼트 채널은 트랜잭션 여러 개 쓰면 여러 개 것들은 다 바깥에서 하다가 최종 결과만 넣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각각의 트랜잭션을 다 넣긴 넣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만
체크라고 안 해서 실제 계산은 다 바깥에서 해보자 하는 거죠. 블록체인 바깥에서. 그래서 일종의 확장된 페이먼트 채널일 수 있어요. 이제 얘는 좀 더 약간 심플한 이그젠플인데 원래 페이먼트 채널은 앨리스 밥 두 사람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트랜잭션이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여러 트랜잭션 하는 거예요. 앨리스 밥, 뭐 신디, 뭐 데이비드 밥 이런 식으로 여러 개 트랜잭션 있으면 이걸 다 묶어서 이 체크하는 거는 블록체인 바깥에서 하고 블록체인 안에서는 맞는지 체크하는 걸 그냥 간단하게 체크한다든지 데이터만 저장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맞고 틀리는 거는 바깥에서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뭐 얘가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맞다고 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서버가 계산을 해가지고 여하튼 트랜잭션을 모아가지고 이 모은 거를 블록체인에 넣을 텐데 이 모은 게 원래 트랜잭션보다 더 작다. 작다는 얘기는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체크하는데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렇게 짜.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저장해서 체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하겠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겠죠. 자, 이들은 블록체인은 보면 해시 보면 이렇게 됐죠.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랑 어카운트 루트, 트랜잭션 루트, 그다음에 메시지를 모아놓은 로그, 메시지 루트 이런 것들이 여기 블록 헤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게 쭉 저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쭉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맞는지를 우리가 돌려보면서 업데이트가 여기다 다 저장하는 거죠. 머클트리도 기억나죠? 시험도 봤으니까 기억나죠? 패스 따라가면서 쭉 해서 위에만 만드는 거고. 이 루트가 밑에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밑에 하나가 바뀌면 위에가 다른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커미먼트는 머클 추리 형태로 되는 거고, 이걸 머클 패트리시아 추리 형태로 이전을 구현하고 있죠. 실제로는 크게 만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데이터 있는 것들만 만들어가지고 머클 추리 만드는 거. 그래서 트리 하이트는 뭐 로가리믹 사이즈일 거고. 자, 그럼 이제 롤업을 우리가 이제 배워볼 거예요. 롤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유저가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서버한테 보내요. 이 서버를 우리가 롤업 서버라 부를 거야. 그럼 얘는 트랜잭션을 쭉 다 모아요.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블록체인에 보내죠. 블록체인에 보냈을 때는 블록체인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이 롤업을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도 따로 짤 거예요. 그걸 롤업 스마트 컨트랙트 부르고. 그래서 이 롤업 스마트 컨트랙트는 우리가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보다는 좀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코드가. 그리고 이 서버가 뭐 계산한다는 얘기는 스테이트가 막 바뀔 거 아니에요. 어카운트도 바뀌고 해서. 그래서 스테이트 루트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롤업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값이랑 변한 것만 갖고 있든지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스테이트 A의 퍼블릭 키에는 3이더가 있고 B의 퍼블릭 키에는 2이더, C의 퍼블릭 키, 그러니까 사실은 퍼블릭 키로 되어 있지만 이건 어드레스라고 보면 돼요. A의 주소, A는 3, B는 2, C는 10, D는 1 이렇게 이더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저가 트랜잭션을 부르는데 디파짓 트랜잭션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넣는 그런 걸 불렀다고 쳐요. 즉 A의 퍼블릭 키가 스테이트에 없으면 그러면 3이더를 집어넣는 그런 거고. 그래서 롤업에서는 뭐 어떤 걸 하냐면 요거에 맞다는 증명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GK 스나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거기 보면 뭔가 회로가 있었고 스테이트먼트 코드가 있었고 이 코드가 맞다는 증명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 코드에 해당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A의 퍼블릭 키가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3이더가 트랜스퍼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고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내요. 그러니까 얘 전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얘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없었다면 그러면 그냥 앨리스가 뭐 3미더를 어카운트로 집어넣는 트랜잭션을 만들 거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터는 그거 보고 어카운트에 3미더를 업데이트하는 뭐 이런 걸 만들었겠죠. 이것 대신 얘는 이 모든 과정은 전부 롤업 서버에서만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롤업 서버에서 요게 맞다는 프루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롤업 서버에서 스테이트도 바꿔요. 3 미더를 A의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걸 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그 다음에 돈을 뺀다. 빼는 트랜잭션 대한 프루프도 서버에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프루프 that 뭐 지금 상태에서 돈이 얼마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주소가 새로운 거 있고 이게 A가 서명한 거다.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그런 코드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보내주면 블록체인은 이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생각을 하고 나서 이 3미더를 UA한테 보내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보내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A가 B한테 보내는 거다. 그러면 A는 얼마 있었고 B는 얼마 있었고 이 이더만큼 보냈다는 게 A가 C값을 만들었다. 이런 걸 체크하는 거를 다 만들고 이거 된 프루프를 보내게 되면 프루프 맞고 이거 트랜잭션 만든 사람 맞고, 그 다음에 뭐 요거에서 스테이트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 크게 많이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왜냐면 뭐 거의 프루프 체크하고 이거 스테이트까지 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에 보면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어카운트 정보들이 있고. 그렇죠? 어카운트 정보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이 맞다라고 하는 걸 프루프를 보내면 계산 맞는 건 얘가 다 알아서 했을 거고, 여하튼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는 블록체인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이브는 아닌데, 자, 스나크를 쓰면 이걸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스나크를 쓰면 안에 그 코드로 되어 있는 걸 아무리 길어도 베리파이하는 시간은 짧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파이하는 게 짧고 싶다. 우리 스나크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GK 롤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GK 롤업은 트랜잭션을 엄청 많이 받죠. 막 받으면 이거에 대한 익스큐션을 롤업 서버에서 다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롤업 서버는 일종의 뭐 블록체인 자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블록체인에 보면 어카운트들이 막 있잖아요. 이 트랜지션 들어오면 이 어카운트 값 이렇게 변하고 이거 이렇게 변하고, 두 번째 트랜지션 들어오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세 번째 트랜지션은 이렇게 변하고, 그런 걸 다 얘가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맞다는 그런 결과를, 그러니까 물론 이 트랜잭션 이 어카운트 정보 전체가 아니라 이 어카운트에 대한 먹을 루트만 상태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블록체인에 보내줘요. 그럼 블록체인에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스테이트가 이런 입력이 돼서 맞게 계산된 거구나. 베리파이만 하고 맞으면 블록체인 넣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가 지금 맞는 스테이트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계속 붙는 거예요. 실제 돈이 얼마 있는지는 롤업 서버가 알겠죠. 물론 블록체인에서도 저장되어 있는 트랜잭션들을 다 따라가면 되긴 돼요. 다 업데이트 해보면. 근데 그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즉 블록체인에서는 이 스테이트 루트가 맞게 계산된 거다라는 것만 체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원래 앞에서는 여기 보면 시그니처를 체크를 했었죠. 트랜잭션은 시그니처를 막 체크했잖아요. 원래 시그니처 체크하는 게 오래 걸려요. 트랜잭션은 시그니처 체크하는 게. 근데 이제 롤업에서는 이걸 하나씩 하지 않고 왕창 모아서 할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여러 개 오면 이 여러 개가 각각에 맞다는 거에 대한 시그니처 체크도 GK 스나크 코드 안에서 다 할 거예요. 그럼 블록체인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프루프가 맞다는 것만 체크할 거예요.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맞게 서명됐구나 하는 거를 체크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시그니처 체크도 안 하고 체인에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거는 뭐 차이, 이전 거와 지금 거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만 잘 인코딩해서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같은 것도 스테이트 루트만 이 루트에서 이 루트로 바뀌었다. 그게 맞게 된 거가 맞다라는 것만 저장을 할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이게 GK 프로필. GK 스나크를 써서 프로필 만들면 GK 롤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되게 간단하죠. 개념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클라이언트들이 트랜잭션을 만들어가지고 롤업 서버한테 줘요. 막 주면 원래 블록체인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걸 블록을 만들죠.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들을 하나씩 다 체크하고 수행해야 되죠. 체크하고 수행한다는 얘기는 체크한다는 얘기는 시그니처 만들어서 체크하죠. 시그니처 만들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이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는 거다 그러면 뭐 앨리스의 어카운트 줄이고 밥의 어카운트 늘리고 이런 거 하죠. 네, 이거를 다 해요. 누가? 롤업 서버. 하는데 요거를 GK 스나크 서킷으로 다 체크를 해요. 시그니처 체크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얘가 돈을 바꾸는 거면 여기 어카운트에서 여기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뭐 여기 어카운트 값 여기 바뀌고 다 바뀌죠. 그리고 요게 맞다는 이거에 대한 먹글 추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거였으면 여기 있는 돈이 일로 가고 나면 스테이트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뭔가 트랜잭션 1, 트랜잭션 2, 3, 4를 하고 나면 그러면 어카운트가 바뀌어졌을 거예요. 여기가 바뀌었고 여기가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그거에 따라서 루트까지 바뀌어져 있겠죠. 네. 그것도 맞게 계산된 거다. 까지 다 서킷에 들어있는 거야. 코드에. GK 스나크. 그래서 롤업 서버가 블록체인에 주는 거는 맞다는 증명하고 트랜잭션들. 그 다음에 스테이트. 요것만 딱 줘요. 스테이트 루트죠. 루트만. 그러니까 모든 어카운트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스테이트 루트 값만 딱 줘요. 그래서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트랜잭션들은 수행 안 해볼 거라고 했죠? 수행을 안 해봐요. 근데 왜 저 트랜잭션 다 줄까요? 수행도 안 해볼 건데. 물론 내 여기 있는 트랜잭션과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보내준 트랜잭션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내준 트랜잭션은 다 서명들이 붙어 있죠. 그렇죠? 서명들이 붙어 있지만 롤업에서 나오는 이 트랜잭션 하나 묶은 거, 큰 거에는 서명이 없어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서명이 붙은 거는 이게 트랜잭션이 제대로 만든 건지 체크하는 정도인데 이건 이미 GK 스나크 프로프에서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명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트랜잭션에서 큰 부분이 서명이 크게요.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 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명 체크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돌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GK 롤업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뭘까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 좋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제일 힘든 게 롤업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보면 알겠지만 서명을 다 체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어카운트 같은 거 다 유지해야 되죠. 계산이 엄청 많죠.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스마트 컨트랙트도 여기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보면 뭐 이더리움 바이트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EVM 머신도 돌아가고 하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것도 GK 스나크 서킷으로 다 돌려야 돼요. 이게 맞다는 걸. 엄청나게 계산이 많죠. 근데 이제 요즘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값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이런 GK 롤업을 사용하는 L2 서비스들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GK 롤업을 쓰게 되면 장점이 L1 쪽, 블록체인 쪽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블럭 안에 트랜잭션을 많이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당 1000, 2000, 뭐 10,000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에서 한 2000 뭐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산은 별로 안 걸리는데 뭐 2000으로 제한된 이유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때문에 트랜잭션 큰 거 모아놓은 거 이것 때문에 좀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GK 롤업은 저렇게 풀풀 만들어서 하는 거고 뭐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밸리디티 롤업은 뭐냐면 롤업 서버가 뭐죠? 이 풀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다 돌려봐요, 자기가. 다 돌려보고 맞았어. 맞으면 그냥 여기다 저장해요. 증명 같은 거 안 붙여요. 그러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제3자들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걸 봐요. 롤업 트랜잭션이 딱 있는데 이걸 봤더니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죠. 자기가 돌려보면. 만약에 틀리면 이게 틀렸으니까 맞게 되는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맞게 되는 프루프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틀렸다고 하라는 그런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잘못된 스테이트다라는 그런 프루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보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 롤업을 했던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벌금을 물어요. 이렇게 하는 게 밸리디티 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다 저장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GK 프루프로 보내가지고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밸리디티 프루프. 자, 이런 롤업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롤업 서버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애예요. 무슨 얘기냐면 롤업 서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고. 자, 사라지면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못 빼면 안 되겠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건 블록체인을 믿지만 롤업서를 못 믿기 때문에 롤업서가 날아갔을 때도 여전히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롤업에서는 이 트랜잭션들 원래 내용을 복구시킬 수 있는 이 데이터 트랜잭션들 원래 데이터들도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복구하는 용도로. 이게 데이터 어버레이트 문제죠. 즉 이걸 저장하는 것 때문에 롤업의 성능이 이제 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해야 되니까 에러를 저장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큰 걸 저장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버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돈도 못 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온체인에 블록체인에 저장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베리파이 하는데 시간이 드는 것보다 돈이 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저장하는데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GK 롤업이 그냥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죠. 왜냐면 베리파이는 코스트가 훨씬 적게 되니까 모아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 300TPS인데 1000TPS도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나크 쪽은 계속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더 가까워 싸질 거고 뭐 롤업도 더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파이널리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이거가 여기는 없는데 옵티미스 롤업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제 GK 롤업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옵티미스 롤업이라는 걸 볼게요. 옵티미스 롤업은 뭐냐면 우리가 GK 롤업이 있었고 밸리디티 프루프라고 하는 게 있었죠. 밸리디티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그냥 모아가지고 보내는데 프루프 없이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문제 생기면 제3자가 GK 프루프를 만들어서 스나크 프루프를 만들어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GK 롤업은 옵티미스 롤업은 비슷한데 얘도 프루프 없이 보내는 거예요. 롤업 서버가 돌려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 하고 그냥 보내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저장이 돼요. 근데 당연히 이거 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틀리면은 제 3자가 챌린지를 걸어요. 이거 틀렸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아보는 것 때문에 인터랙션을 맡겨요. 이 챌린지 건 사람이랑 스마트 컨트랙트랑 챌린지 걸고 이렇게 걸고 그럼 얘가 또 답을 하고 또 걸고 답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얘가 맞은지 얘가 맞은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사람이 벌금을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랙션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왜냐하면 인터랙션 하면 이건 얘가 블록체인에 뭘 저장하고 얘도 저장하고 얘도 저장하고 하는데 여러 번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에 우리가 트랜잭션 넣었다고 해서 바로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랙션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위한 그런 기간을 둬요. 옵팅 롤은. 그게 1주에서 2주 정도. 무슨 얘기냐면 1주에서 2주 정도는 옵티밋 롤업에서 돈을 보냈어요. 1, 2주 동안은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주 동안은 돈이 묶여서 인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옵티밋 롤업은 구현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뭐 프로프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서 맞으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게 끝이니까. 그래서 구현은 되게 간단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2주 정도. 그게 옵티밋 롤업이에요. 다른 건 똑같고. 그래서 얘는 맞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프루프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틀리다라는 거를 인터랙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거죠. 프라우드 프루프 만드는 방법이 보면 사실 인터랙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롤업 서버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현재 상태는 S고 여기 이런 트랜잭 들어오면 S 프라임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계속했더니 S 프라임이 안 나오고 S2 프라임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S2 프라임이야 이렇게 챌린지 걸고 그러면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프라우드 프루프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누가 틀린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려고 했던 애는 시작하자마자 저기가 챌린지 걸었으면 내가 졌구나 그냥 바로 알긴 알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큰 돈이 걸리면 어쩔 줄 모르니까 어쨌든 1, 2주 챌린지 피리어드가 있어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요거 이제 레프리 델리케이션이 뭐냐면 옵티미스트 롤업 같은 경우에 누가 맞았는지 알아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바이너리 서치 알죠? 바이너리 서치 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여기서 S1부터 SN까지 쭉 해서 계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중간 로그로 그냥 하는 거예요. 중간을 주고 체크하고 또 중간을 주고 체크하고 해가지고 로그로 해서 틀린 포인트 여기서 여기가 이건데 근데 저쪽에서는 잘못 얘기했다. 이런 거를 이제 로그번 스텝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치팅을 했을 때 사실은 벌금을 물기 때문에 잘 치팅을 안 할 거라 믿는데 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자, 그래서 롤업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 에런 레이어 1 블록체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냥 주면 각각의 노드들이 다 수행해서 맞는지 체크하는 거고 롤업 서버를 거치게 되면 얘가 다 모아가지고 맞는지 증명을 만들어서 결과만 주면 얘는 그 결과만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성능을 또 올릴 수 있다 하는 게 롤업 어프로치고 이 롤업 어프로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스나크 어프로치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프라우드 옵티미스트 롤업 어프로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옵티미스트 롤업은 서비스들이 막 나와 있어요. 이미 있고 디파이 같은 데 이미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추세가 GK 롤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옵티밋 롤업도 당연히 데이터 어베일러비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롤업 서버에만 옵티미스틱 롤업 서버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면 문제되죠. 날아가면 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날아가면 끝이니까 이게 날아가더라도 확인할 수 있으려면 트랜잭션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GK 롤업 같은 경우는 이 서명을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GK 롤업의 프루프에서 서명이 맞는지 다 체크했기 때문에. 근데 옵티밋 롤업에서는 그런 체크 과정이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트랜잭션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옵티밋 롤업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의 서명까지도 다 에론에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GK 롤업에서. 왜냐하면 옵티밋 롤업은 뭐가 틀린지 롤업 서버는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서명 체크하는 것까지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이제 트랜잭션을 다 넣으면 너무 비싸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그래서 저런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걸 다른 데 집어넣자 하는 것들도 있죠. 뭐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다른 데 저장하고. 근데 만약 날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날아가면 안 되는 거죠. 뭐 벨리디움도 좀 다른 데, 좀 싼 채널에 넣자.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데 이더리움을 사용하는데 저런 롤업 결과는 집어넣지만 트랜잭션들은 좀 싼 블록체인들 많잖아요. 싼 데들. 트랜잭션 피가 싼 데도 집어넣자.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루트는 이더리움에 넣고 뭐 트랜잭션들은 뭐 클레이트렌이라든지 좀 싼 체인에 넣자 하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뭐 롤업 서버 죽어버리면 그러면 싼 체인에 들어있는 걸로 가지고 복구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최종적인 스테이트는 이더리움에 있는 걸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체인이 훨씬 더 싼데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고 어벨러비리티 때문에 뭐 에론에 저장하는 것 대신 뭐 또 다른 블록체인을 쓰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스나크 밸리디티 프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체크하는 거랑 프라우드 프루프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틀리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L1에 모든 트랜잭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GK 롤업, 옵티밋 롤업이라 부르고 L1에 안 넣고 다른 블록체인 한다든지 그냥 따로 갖고 있다. 그러면 프라우드 프루프 인터랙션을 하는 거는 플라즈마라고 얘기를 하고 스나크 프루프를 하는 거는 벨리디움. 벨리디움은 그냥 사실은 서비스 이름이에요. 서비스 이름이고 벨리디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앞쪽을 잠깐 보면 자, 다시 또 롤업으로 돌아가면 뭐 그 스파크 서킷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에셋을 지원해 주는 거는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인덱스 필드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런 얘기고 넘어가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아토믹 수합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이 예를 들어서 앨리스는 이더를 가지고 있고 밥은 뭐 다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 서로 수합하는 거 원래는 둘 다 그냥 서명해서 만들면 되죠.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할 거고. 이건 별거 아니네요. 그다음에 롤업을 통해서도 당연히 될 거고 롤업 서버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매치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프루프를 만들어가지고 트랜잭션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 그래서 롤업이 심플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요. GK 롤업이. 왜냐하면 그냥 돈 보내는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되면 복잡해지잖아요. 디파이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들은 버추얼 머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도 어렵긴 하고요. 지금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더리움의 하나의 블럭에 대한 프루프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한개의 프로세스를 썼을 때 한 30분 정도 걸려요. 무한개란 건 뭐 몇천 개, 몇만 개의 프로세스를 썼을 때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롤업 쪽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스케일링 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마저 나가고, 여러분들